네,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시장은 이틀 전, 3일 전부터 시작된 이 지저분함의 극치를 보여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 힘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상승을 유지하는 종목들 다 아침에는 상한가로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가 됐을 때 매도하려는 심리가 너무나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를 할 것도 없죠. 뭐 그런 괜히 갔다가 그러니까 단기를 하더라도 손절이 굉장히 잦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만한 상황이죠. 지금 오늘 같은 일정 앞두고는 이제 장 마치고 뭐 저녁이나 아니면 오늘이 지나고 이제 내일 장중이나 이제 일본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추가적인 수출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7월 18일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 얘기하든 내일 얘기하든 어쨌든 오늘이 지나는 걸 보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좀 구필만 하기도 해요. 미국도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타격이 생기면 물량 공급에 타격이 생기면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 포함해서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리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개입을 거의 안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교적인 왕따였던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아무런 어떤 국가도 성명서를 내지도 않고 그쵸? 그냥 심지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대응을 거의 안 했었죠. 한 달 6월 말 7월 초에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물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거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본 쪽에 어떤 설득을 뭐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트럼프와 아베는 9월 정도에 만난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만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5당 대표들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논의를 하면 또 공식적인 입장도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증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원래는 8월 달에 이번 달은 그냥 동결하고 8월 정도에 내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이 우세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오늘 급격하게 이게 바뀌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올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경기가 받쳐줘야 돼요. 경기가 어느 정도 뭐 적어도 평범한 정도의 수준으로는 받쳐진 상태여야만 증시도 곧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가
하든 동결하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반응이 이제 크게 없, 없는 거죠. 사실 오늘도 뭐 그렇게 금리 인하 결정을 갑자기 했다고 했더라도 코스피가 잠깐 올라가다가 멈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잠깐 올라가다가 멈춰서 더 내려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경기가 뒷받침돼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크게 이제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떤 증시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판이 깔린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 전쟁 판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베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21일이죠. 21일.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거도 안 남았고 지금도 뭐 어, 선거 유세 하러 다니고 또 뭐 인스타그램으로 트럼프 트윗 정치하듯 젊은 층 공략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해요. 하여튼 지금 아베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거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죠. 그리고 또 오늘 지나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열이 받네요. 그죠? 아베의 말에 어느 정도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이 그런 상황이니까 잘 어떤 이제 중재하는 미국이 일단 중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신문 제가 보는 신문 한국경제신문 일면에도 그게 실렸어요. 예.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봐야죠. 우리가 다른 걸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불매운동, 일본산 안 쓰기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사실은 뭐 일본에도 타격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매출이 감소가 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산 자동차, 토요타, 닛산 등등 자동차의 판매율이 이번 달에 급감했대요. 뭐 4, 50% 정도까지 뭐 급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뭐 일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걸 판매하고 그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GNP, GDP 개념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그게 또 심해지면은 사실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또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모션만 좀 보여주는 정도로 하면서 미국이 중재해주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것 정부에서 좀 해주고 하면 이제 풀릴 텐데 그게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날짜 기약이. 그러나 이제 예상하기로는 선거 정도. 그리고 오늘은 뭐 내일 일단 보고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이고 선거 오늘 다음 주 정도 길어질 수는 있어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길어진다고 해도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원래 미중 무역 전쟁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타격이 있었는데 길어지더라도 그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잡았던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들이 너무 많아요. 저점 신호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신용잔고 지금 계속 9조 9천억대 정도 9조 9천억 유지하고 있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예탁금 또 23조 원에 진입했습니다. 이거 이틀 전에 1조 원이 떨어져가지고 한 방에 하루 만에 23조 원 진입했고 23조 원은 가장 작년도 10월에 만들었던 최저점 수준까지도 지금 충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천억 정도만 이제 더 떨어지면은 거의가 진바닥 수준의 같은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금값 올라가는 거야 뭐 사람들이 지금
주식 저점에서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또 올라가는 건데 뭐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지는 않죠. 사람들이 사서 가격을 올리면 거기서부터가 또 저항이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또 떨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을 저점에다가 내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애국 테마주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뭐 삼보산업, 후성,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캠, 또 뭐가 있을까? 뭐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으로 어쨌든 다 연관이 돼 있던 거니까. 그다음에 타이거 일렉. 와, 오늘 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물론 뭐 완전 박살이 난 건 아니지만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탈된 것도 보이고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애국 테마로서 올라갔던 것들은 조정을 많이 받아야겠죠. 이제 반대로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이제 시장성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녹십자랩셀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이오들 몇 개, 중요한 바이오들, 시장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뭐 바이오들이 몇 개가 좀 올라왔습니다. HLB도 오늘 장중 급등 나오다가 조금 윗꼬리 달고 끝났고 이런 것들도 최대한 관리를 해주면서 또 시장의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수소차 섹터에서 조금 물량이 좀 활발하게 들어왔었죠. 일진다이아를 대상으로 아진산업, 그다음에 뭐 코오롱 머티리얼, 뭐 JNK터, 대우부품, NK 풍국주정, 유니크,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뭐 성창오토텍 등등 많은 종목들이 좀 수소차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일어날 거고요. 뭐 오늘은 수소차였으면은 뭐 내일은 로봇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5G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대북주들도 단체로 움직일 겁니다. 대북주들이 조금 많이 쉬고 있죠. 특히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오늘 대장이었는데 대북주 전체 이제 이끄는 개성공단 대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5% 정도 빠졌죠. 근데 이런 것들도 며칠 사이에 다시 치고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북주 수급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섹터의 종목들이 진짜 그냥 주가가 흐르기만 했지 완벽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기라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 돌아오나, 시장이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면 바로 커버해야지 이런 거. 그리고 상승 전환이 되는 종목들 오늘도 뭐 상한가는 많이 없었지만 막판까지도 10% 이상 종목도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수소차에서 좀 영향을 좀 줬고 근데 보통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많이 빠진 것들입니다. 정말 대부분 열의 8, 9개는 대부분 정말 오늘 올라왔지만 어제까지 혹은 엊그제까지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지는 박살난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수소차라고 올라온 대우부품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밑에까지 빼버렸잖아요. 이거 오늘 마이너스 5%밖에 안 되지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뺀 것처럼 훅 던지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대부분 뭐 이런 흐름 이렇게 이거는 빠른 거고 대부분 좀 오버스럽게 좀 빠지고 나서 돌아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된 바닥 구간, 저점, 너무나 많이 빠진 구간 이러는 겁니다. 좀 많이 좀 개인 투자들은 많이 도망가야 돼요. 솔직히 많이 여기서 더 팔아줘야 남아있는 우리들은 유리합니다. 근데 아직도 개인들은 사고 있어요. 어제도 샀고 대형주 중심으로 또 어제는 많이 샀으니까 오늘은 또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좀 마지막에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날 많이 팔 거예요. 올라가는 날 한번 한 1, 2% 장대 양봉 한번 뽑아주는 날 코스닥이 그날 개인들이 많이 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유리한 거, 우리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저점 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주는 겁니다. 지금 뭐 예탁금 수준으로 볼 때는 이미 뭐 많이 나갔는데 이미 많이 나와서 뭐 금 사고 아니 대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뭐 주식 지금 바닥인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건지 뭐 금으로 가라는 건가? 예금도 금리 낮췄으면 더 내려가는 거 1% 연일 연 1점 몇 퍼센트 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뭐 투자처가 별로 없어요. 투자처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 어? 최저임금도 최근에 많이 높아졌는데 정말 투자처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 어, 저 그 최근에 TV 프로그램 하나를 인상 깊게 좀 봤어요. 예, 리와인드 채널 A에서는 리와인드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나았을까라는 뭐 그런 뭐지 퀴즈를 맞추면서 그런 이 돈을 불려가는 뭐 그런 걸로 하던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본 거는 이제 1999년도에 돌아가가지고 지금 2019년이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당시에 돈이 얼마큼 있으면은 어? 어떤 투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TV에서는 이제 5년 동안 몰빵해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2004년까지 99년 당시에 무슨 투자를 했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뭐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금 있고 다음 주식이 있고 다음 포털 다음 주식이 있고 뭐 바이코리아 펀드가 있었고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바이코리아 펀드가 있었고 예금 당시에는 정기예금이 이제 단리로 8%를 주던 시기였거든요. 뭐를 선택했을 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999년 말부터 2004년까지 좋은 수익을 냈을까? 그때 이제 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토탈 한 43% 수익이 나더라고요. 금값이 이때 폭락을 했었거든요. 20년 만에. 다음 주식은 이제 닷컴 버블 거쳐가지고 내려와서 마이너스 11%로 토탈 끝났고 바이코리아 펀드는 33% 정도인가 수익을 내면서 끝났고 예금은 8호 40이죠. 40%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금이 가장 돈을 불리기에 적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예요? 그 앞으로 미래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한 몇 년간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딜까? 사실 지금 투자할 때가 진짜 없는 상황이에요. 음? 지금으로 치면은 부동산, 뭐 비트코인, 주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해는 주식, 뭐 예적금, 당연히 예금 뭐 좀 엉망이죠. 금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지금 둔다고 했을 때 금 지금 고점 달리고 있어서 사실 지금 사봤자 뭐 얼마나 몇 년 뒤에 수익을 보겠어요? 아니라고. 예금 뭐 금리 낮춰주고 1점 몇 프로? 아니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모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비트코인 뭐 어떤 책은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도 있더만요. 비트코인은 몰라요. 아니 모르겠다. 너무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사실상 지금 부동산은 이미 이때가 더 메리트가 있었죠. 여기는 보기가 없었지만 부동산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오를 만큼 다 오른 곳은 다 끝났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봤자 비트코인 아니면 주식일 거예요. 주식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나 지금 1년 6개월 폭락한 시점이다. 만약에 미래로 돌아가서 회상을 한다. 뭐 리와인드 2%처럼 회상을 한다 봤을 때 뭘 선택했을 거냐?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뭐 아니면 다른 거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채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만약에 정답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우량한데 저평가 주식이겠죠. 그럼 대부분 지금 저평가잖아요. 시장이 저평가되시면 종목도 다 저평가죠. 주식 회사도 다 저평가예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임금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힘들잖아요. 지금 최저임금 결정 났죠? 이번에는 임금 인상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최저임금 이런 거 급등에 적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이제 괜찮은 뭐 투자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고 새로 하여튼 적응을 하면 됩니다. 기업들은 너무나 급등세는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3점 얼마 저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근 몇 년 2년 동안 급등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완만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됐으니 기업들도 다 적응해서 여기 이제 맞춰서 성장 최대한 지금 이 난항을 풀어 나가겠죠. 삼성도 반도체 쪽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잘 풀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리바인드 굉장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때뭐 1975년도로 뭐 돌아간다. 아니면 어떨 때뭐 2005년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각각 이제 회상 시점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참고하시고. 네, 오늘 요 정도. 어쨌든 오늘 뭐 증시는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수소차 섹터가 조금 움직였는데도 뭐 크게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뭐 유지하고 끝난 거 많이 없었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너무나 많은 매도세에 맞춰서 또 윗꼬리 달고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따라잡았으면 또 괜히 또 윗꼬리에 또 달리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저평가에서 뭐 어제랑 오늘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바뀐 게 없잖아요. 뭔가 바뀐 게 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저점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한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뭐 오늘 저점 신호 나왔다고 내일 당장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이 폭락을 했죠. 참 일본이 우리나라만 폭락하고 일본은 참 튼튼하게 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했는데 물론 뭐 떨어지는 게 좋지는 않은 거지만 일본이 오늘 2% 정도 폭락을 한번 했었어요. 장중에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일본이 자기 무덤 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일본 이득 보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일본 기업 매출이나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그것도 다 매출로 잡히는 건데 그 매출 끊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삼성이 가진 SK가 하는 역할 끊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둘 다 안 좋은 결과가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모습이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고집 좀 꺾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단 최악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쟁은 어쨌든 양쪽 피해요. 전쟁은 뭐 무력적인 전쟁이든 이런 무역적인 전쟁, 무력과 무역 뭐 이렇게 하든 어쨌든 양쪽에 다 피해를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은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내일 같은 경우는 주말을 앞뒀긴 하지만 내일은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일은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시황적인 내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베 얘기, 일본에서 어떤 입장을 또 취할 것이냐,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 내일 장중에 나올 텐데 그걸 토대로 변화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걸 토대로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러나 여기서 더 안 좋아 봐야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일단 분위기 보면서 이젠 좀 풀리나 하는 것 정도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적어도 코스닥 700포인트에서 720포인트 사이는 진입을 했을 때 뭔가 뭐 완전히 많은 변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 보유가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종목이라면 괜찮은 종목. 저 엉망인 종목은 위에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제랑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